CLC 과정입니다. CLC 과정인데요. 받으신 핸드아웃에는 없습니다. 네, 티셔츠 가이드를 받으셨기 때문에 티셔츠 가이드는 이거는 레벨 1 The Grasshopper and the Ants하고 토마스의 에디슨하고 The Animals of Aldabra 세 권 1-1에서 3까지 세 권 합본입니다. 그죠? 예, 책 다들 원에 한 권씩은 다 갖고 계시죠? 예, 초도에서도 갖고요. 현재 또 이거라도 연구도 좀 많이 하셨죠? 그죠? 연구 많이 하십니까? 예, 스피커도 많이 쓰시고 하신데 CLC나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 기능과 동시에 라이팅 그 스트럭처를 이렇게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스트럭처만 배울 것 같으면 사실 스트럭처 교재만 만들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교재만 가지고 그런 드릴북만 가지고 계속 이제 하게 되면 학습자 입장에서 이제 그 초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류의 어떤 학습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기능들을 넣어서 스토리에 대한 어떤 짜임새 있는 글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도 동시에 하면서 그 속에서의 어떤 목표 부분들을 뽑아낸 것들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첫째 주에는 워드 설칭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습니다. 그죠? 단어를 계속 공부하고요. 이때 뭘 하느냐 하면 단어 쪽지 시험 같은 거 치셔도 돼요. 쪽지 시험은요, 단어를 한 20개씩 이렇게 쭉 프린트 뽑아가지고 치지 마시고 일종의 퀴즈라고 해요. 퀴즈. 그죠? 퀴즈인데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고 이런 쪽지 있잖아요. 참 그런 쪽지가 없으면 가끔씩 보면 대출 싸게 해드립니다. 이런 데서 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수첩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거꾸로 줘가지고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일단 종이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나누어 주고요. 아이들이 직접 단어 문제를 만듭니다. 씁니다. 쓰고 치고 자기가 스스로 매기고 불가능할 때 선생님들이 다 관리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을 믿어야 됩니다. 예.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습관이 들면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뭘 만들어주느냐 하면요 우리에게는 가르치고자 하는 레슨 플랜이 있죠.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Grasshopper and the Ants나 이런 CLC 교재도 My Plan 교재 아이들을 위한 레슨 플랜을 줄 거예요.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룹 수업을 할 때는 그룹 수업이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학원에 있어서는 뭐 교습소 같은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레벨이 다르고 진도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개별 수업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그러면 마이 플랜 같은 거나 혹은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한 레슨 플랜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레슨 플랜을 동그라미를 쳐나가면서 그게 맞춰서 자기가 CD 듣고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로도 가면 선생님은 코칭의 어떤 개념으로 점검해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도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또 그룹 수업을 통해서 레프티션은 또 전체가 또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좀 키워주면서 이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로 하시는 또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앞으로 나오는 교재들에 대한 마이 플랜들은 새롭게 해서 들어갈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레슨 플랜들이. 그거는 다운받아서 쓰실 수도 있고 새로 출간되는 교재들에는 교재에 그게 수록됩니다. 다. 수록되어서 그대로 선생님이 수업하셔도 되고 그걸 보고 그 순서대로 혹은 아이들이 각자도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건데 일단 볼게요. 워드 스칭을 하면서 단어 시험이나 단어 퀴즈 같은 거 이제 내실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을 가지고 워드뱅크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접근하겠죠. 그 다음에 둘째 주 가면 CLCS 과정에서 좀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패턴 드릴이죠. 패턴 드릴 뭔지 아시죠? 예. CLC 1-1 과정에서 뽑아낸 총 7개 혹은 어떤 경우에는 8개 7개에서 8개 정도의 주요 구문들을 영작하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영작 연습도 바로 쓰기가 시작이 안 된다는 거. 그죠?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쓰는 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로 먼저 하고 씁니다. 또 이 과정도 플래시카드가 있죠. 플래시카드 있습니다. 근데 플래시카드가 필요한 대상이 있고요. 플래시카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아이들이 플래시카드 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플래시카드는 효과는 있다.
저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패턴 드릴 부분이 2주, 3주가 가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워크북의 패턴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워크북들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3주 때는, 마지막 4주 때는 뭐 합니까? 그냥 다 리딩 레피티션인데 그냥 리뷰하고 패스트 리딩 컨테스트 같은 거 합니다. 계속 리딩 같은 거 합니다. 리딩도 하면서 이때는 뭡니까? 종합적인 동시 통역들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발음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빠른 속도 누가 가장 빠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발음은 오히려 망칩니다. 예, 정확한 발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북 컴포지션, 스토리 메이킹 나옵니다. 스토리 메이킹 아까 뭔지 아시죠? 스토리 컴포지션도 아시죠? 스토리북 컴포지션. 아까 나온 동시 통역으로 활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동시 통역 활용한 거. 그 동시 통역 활용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때 동시통역 좀 하시다가 써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워크북만 별도로 내주고 숙제로 내시는 것도 괜찮겠죠. 스토리북 들고 가면 뺏겨오니까. 그쵸?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메이킹. 그 다음 마지막 날 파이널 테스트. 물론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날은. 그쵸? 예, 딱 20일 만에 끝낼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좀 경험이 있고 몇 바퀴를 돌고 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 완급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은 잠시 언급을 해드렸고요. 리딩 앤 레피티션 같으면 CD가 지금 아까 여기 장착이 됐는데 아까 클릭해보니까 계속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저도 원어민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경상도 원어민. 예, 경상도 원어민입니다. 예. 여하튼 비웃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예. 빗자 떼주세요. 예? 빗자 떼주시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따라할게요. 자,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자, 항상 발음 클리닉 부분들은요, 항상 강조되어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이요, 보통 보면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발음 하는 거 들어보셨으면 아이들이요, 그냥, 자기주도 학습을 저는 또 시키거든요. 절반은 그렇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룹 수업도 하고 막 알아서 시키는데, CD를 듣고 오잖아요, 혼자서. 그러면 애들이 영어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미 뭐가 있죠? 한국말 체계가 있죠. 그러면서 이 귀로 들으면서 걸러냅니다, 자기들이.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그 광고 중에서 사람들 막 달려가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구멍이 커서 다 통과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촘촘해지는 구멍 때문에 막 못 들어가고 이런 거 보셨나요? 그게 무슨 광고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막 걸러내는 거죠. 그죠? 걸러냅니다. 걸러내면서 자기에게 들리는 영어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음문 체계로 자동스럽게 자기가 그냥 재해석해서 그냥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넣어요. 그래서 lookat인데 look at 그럽니다. look at. look at으로 읽어버려요. look at으로. look at 이렇게 똑같이 안 읽고요. 왜냐면 특히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 심지어 선생님들도 가끔씩 그래요. look at 그러거든요. look at. look at 절대로 아닙니다. look at. look at이죠. look at. look at.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표시를 하게 합니다. look 애들 보고 첫 단계에는 예를 들어서 첫째 주 같으면은 뭐 발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연습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는 줄 있죠. 이음줄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K나 키역을 쓰게 해요. 뭐 한글을 쓴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는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look at이라고 발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개인 넘버가 뭘까요? 한국 사람이 이런 영어를 해요. What is your gain number? 이게 뭐냐면 gate number입니다. gate number. gate number이거든. gate number. 공항에 가서 gate number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한국의 의문현상으로는 이거를 gate number인데 읽으면 gate number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식 의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굳어져 있으니까 한국식 의문으로 그냥 재해석해서 발음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틀린 발음이 되는 거죠. 그죠? 틀린 발음이에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문장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걸 놓치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실제로 예전에 황상 캠퍼스에서 아이들 그 발표하는 그 동영상 옛날 것도 보셨습니까, 혹시?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잘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현상들이 묻어나오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는 발음 클리닉적인 부분도 동시에, 그러니까 이 발음 클리닉에 초점을 맞추라가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티처스 가이드에 보면 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예, 아이들 보고 표시하게 하셔야 됩니다. 표시하게 하시고, 슬러시로 표시하는 부분들은요, 전치사 부분들, 앞에서 끊어주는 녀석들도 끊게 하시고, 해석을 하실 때는 청크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저보자, look at the sun. 보아라, 태양. 처음에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look at the sun. 보아라, the sun. 태양. 근데 그 태양이 어디 있지? in the sky. 하늘에 쏙 들어있네. 그쵸? 그래서, in the sky. 그러니까 하나의 청크 개념으로, 덩어리 개념으로 뜻을 좀 던져주면서 이해를 하도록, 그러니까 문장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방식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방식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GMB에서는 청크 단위별로 끊어서 접근합니다. 당연히. 근데 영어가 GMB 영어다라고 솔로몬 영어가 다른 것이 아니죠. 그죠? 같은 영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청크 단위로 끊는 방법은 GMB의 방식이 아니라 의미구 해석 단위 방식으로, 의미구 해석 방식 중에 하나예요. 해석 방식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주면서 문장을 이해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it is hot 하고 이제 쭉 접근을 해주고요. 이제, 끊어주는 녀석들. 그리고 summer 보면 이렇게 MM에 줄 쳐져 있죠. 애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summer 그러죠. summer. M이 두 개니까 summ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발음이잖아요. 그죠? 예. M이 저는 수천만 개 있어도 그냥 summer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summer. 제가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게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일로 가서, 도망간 건 아닙니다. 예, 필리핀에 가서.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못했고요. 내가 문법이 좀 약해서 영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라는 말을 했는데, grandma라고 해서 grandma. 그랬더니 할머니를 자꾸 보내네. 그 사람은 할머니, grandma가 뗐다고, grandma가 아니, 말이 대화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 발음 하나 때문에 grandma 그러니까 grandma가 아니고 우리는 grandma라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할머니가 되어버리더라고. 잘해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시켜주면서 저기 이제 연결된 부분들 여기에 이제 티처스 가이드에 모든 게 그런 게 다 갖추어져서 다 제시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한 줄 정도만 따라할게요. 자,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리듬을 타면 좋겠습니다.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in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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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in the sky. Look at the sun in the sky.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면 아이들이 리듬을 타면 저학년들은 춤추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거를 Look at the sun 하잖아요. 그럼 좀 sun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Look at the sun 이러면 애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Look at the sun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흥미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데 CD를 가지고 하면 이런 액티브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왜? CD 들었다. 포즈를 줘야 돼요. 포즈를. 그쵸? 따라 시키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연습하시고 좀 액티브하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는 말로도 동기부여가 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로 할 수 있도록 오버액션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엉덩이도 좀 빼고 망가지시면서 해야 애들이 즐거워하면서 따라해요. 그리고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는 뭐가 있냐면 저기 대구 요즘에 바뀌었죠. 이랜드입니까? 이월드?
이월드 가서 사왔는데, 이거 찌 모양으로 된 거 긴 거 있죠, 이거. 예? 딱 가르칩니다. 딱 주면, look at the sun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이 문장은 아닌데요. He's wearing different shoes. 이렇게 나와요. He's wearing different shoes. He's wearing different shoes. He's wearing different shoes. 계속 하면 애들이, He's wearing different shoes. He's wearing different shoes.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습시키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면서 또 시킵니다. 화살을 딱 날리면. 그럼 애들이, He's wearing different shoes. He's wearing different shoes.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하거든요. 리듬이나 음악을 깔지 않아도요, 굉장히 신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레피티션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을 어떤 애들은요, 그렇게 읽고 나서도요, 읽으라 그러면 못 읽어요. 못 읽는 애들이 있어요. 못 읽고, 더듬더듬거리고 못해요라고 말하면서, 또 같이 책을 듣고 말하면 잘해. 책을 듣고 말하면 잘해. 그러니까, 그 갭만 줄여주는 과정의 학습이 그 다음에 따라주면, 학습 완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맞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글로 시작해서, 이해한 내용을 외우자, 이래 갈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고민거리를 채워주는 방법은 훨씬 더 쉽더라고요. 쉽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옵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워크북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해나갈 수 있는 과정이 그 다음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피티션 했고요. 스토리 활용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음부터 그림이 총 8장인데 전체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애들 지치고 선생님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룹 수업하는 날은 선생님이 좀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룹 수업하는 날은 힘드셔야 됩니다. 힘들게 하셔야 돼요. 그룹 수업하는 날은 그룹 수업은 전체가 같이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각자가,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라도 각자가 뭐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쓰는 거. 그런 시간들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지만, 스토리 부분은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패턴 드릴 파트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패턴 드릴 접근하는 방식들은 사실 티처스 가이드에 나름 상세하게 도입 부분이나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그 플래시카드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은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단 문법적으로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문법적으로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원칙이 있습니다.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패턴 드릴은 본교재에는 이렇게 그림만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쓰는 공간은 없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쓸 때는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거는 애들 교재는 없는 거거든요. 전치사 기호들을 한번 그려보게 하시고. 그쵸? 이제 이런 거는 같이 해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말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본교재에 나오는 이 패턴 드릴은 말로 하는 과정입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시키셔야 되거든. 이때는 따라하기가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면 돼요. 이미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2주차부터 들어가는 거라서 아이들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서 가시고, 또 한 가지는 요거를 하고 나면 바로 워크북에 있는 패턴들을 해당되는 패턴들을 가서 쓰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쓰기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문법에 대한 그 구문을 어떻게 순서대로 배열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가르치셔야 돼요. 원칙, 한 번에 한 가지. 첫 번째,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죠. 두 번째, 이미지화 시켜요. 이미지 연습은 어떻게 보면 플래시카드를 활용해서 책을 보면서 말로 해라 그러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플래시카드가 다 있잖아요. 그죠? 플래시카드를 던져주고 말하는 연습들을 유도해 보는 거죠. 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쵸? 그 과정이 쓰기 이전에 선행 과정으로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미지 활용하라.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한 번에 하나, 이미지. 그쵸? 일단, 오랜만에 하니까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나는데,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예. 한 번에 한 가지라는 것은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막, you look sad. 이런 거 나와요. 그죠?
You look sad. 이런 문장 나오면 갑자기 얘들아 look like가 있고요. 그 다음에 look after 이러면서 먼 나열합니다. 예. 선생님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이렇게 막 장난쳐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막 나와. 그죠? 막 나오죠.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속으로 니는 많이 알아서 좋겠다. 이런 자기는 몰라. 뭔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게 그러니까 하나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가 나오면 그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해라는 거죠. 아이들의 수업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화하는 거, 한 번에 한 가지 하는 거. 나머지 세 번째가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생각나고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제 교육을 제일 많이 들으셨던 원장님이시거든요. 그죠? 벌써 몇 년 됐죠? 예, 오래됐죠? 강의 내용이 하나도 안 변했죠. 그죠? 아닙니다. 아주 많이 변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칭찬이죠? 네. 예. 자, 볼게요. 패턴 드릴 갑니다. 패턴 드릴에 보면 명령문 처음에 나오네요. 명령문은 거기 보면 사실은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얘들아, 명령하는 방법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예, 좋습니다. 그런 대상도 있어요. 동사 원형인데, 너에게 시키는 건데, 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똑같아. you라는 말을 빼고 말하는 거야. 빌드업에서 주인공 동작 대상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없는 문장인 거예요, 이게. 근데 실은 주인공이 있죠? you잖아요. 제가 빌드업에서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I는 이거잖아요, I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I 이러면 욕먹죠, 그죠? 예? 귀여운 시간, 귀책한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I는 세상에 나밖에 유일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I. 그래서 항상 대문자로 쓰잖아요. 항상 대문자로 쓰거든요. U는 이겁니다, U. 이거 Y자입니다, Y자. 제 나름대로. You! 그래서 You. 그렇죠? 상대방을 향해서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U입니다. 그죠? U죠, 선생님? U잖아요,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뭐 해? 라고 해요. 너 숙제해? 누구 보겠지? 쌤 보겠죠, 그죠? 근데 숙제해? 너라는 말을 빼도 알아듣잖아요. 그쵸? 그래서 you라는 말을 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작들을 가지고 주어를 붙여서 you를 붙여서 말하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you를 빼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제 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쓰기를 할 때는 대문자로 써야 된다라는 것만 한 번만 짚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런 걸 다 스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그냥 명령물 뭐뭐 해라야. 제일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해하지 못하고 못 따라오는 결손이 생기는 아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잘하는 아이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평범한 다수의 아이들에게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패턴 드릴 2. 이것도 역시나 이미 비동사, 동사, ing형은 빌드업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죠? 저는 이거를 잉맨이라고 예전에는 지었어요. 잉맨. 자, 동사에 잉맨, 동사가 동사인데, 동작이 잉맨 옷을 딱 입잖아요. 잉맨 옷을 입으면 잉 하면 뭐뭐 하는 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ing 딱 붙여가지고 잉 해가지고요. 잉맨 옷을 입힌 거를 제가 지금 요즘에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니까 칠판도 좁고 그래서 하여튼 잉맨으로 해서 하게 되면 잉맨은 동작이었는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상태야 이래요. 뭐뭐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동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동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동사 ing 붙는 쪽으로 처음에는 뭐부터 설명해야 되느냐면 일반 동사를 가지고 주어 동사 주인공 동작으로 말하는 연습을 먼저 하고 나서 알고 있는 문장. 세 번째 생각났습니다. 네, 이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가요. 알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거.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집중을 하는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집중력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집중력은 뭘 하면 집중력이 생길까요? 엄마들은 그래서 엄마들 상담할 때도 저는 꼭 이런 이야기 해드리거든요. 우리 애는 집중력이 부족해. 우리 애는 컴퓨터 게임 하는 때는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데 컴퓨터 게임 할 때의 그 집중력 가지고 공부 좀 하면 잘할 텐데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바둑도 시켜봅니다. 집중력 높이려고.
근데 바둑 할 때의 집중력과 컴퓨터 게임 할 때의 집중력과 공부할 때의 집중력은 다른 집중력이에요. 바둑을 열심히 둬서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공부의 집중력이 높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집중력이라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집중력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게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봤자 모르는데 뭐를 집중해요.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는 건 아는 게 있는 거거든. 할 게 있다는 거거든요. 맨 땅에 헤딩을 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거는. 그쵸? 집중이라는 것은 배경 지식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산을 올라가는데, 제가 지인이 산을 참 좋아하시고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뭐 경주를 가신다 그러면 경주에 관한 책을 2권 정도는 읽으신대요. 그래야 하나 보는 게 재미가 있대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실에 앉아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아닌 한 분이 앉아 계셔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은 그냥 귀에 들어오는 건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은 배경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을 집중해서 끌어갈 때 새로운 것을 던져주고 싶으면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끄집어내는 역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머릿속에 어떤 기억의 고리로 가기 전에 단기 기억 속에 들어갔을 때 이 기억들을 기억도 못하고 튕겨나가는 이유는 내게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거거든요. 관계 있는 것과 연결을 시켜주면 얘는 쏙 들어가거든요. 여기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룩 나왔으니까 룩 이야기를 하자면 너는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하죠? 영어로? 시작. 죄송합니다. You look happy. 이들을 우리는 문법적으로는 look 플러스 형용사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장을 꺼내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아이들이 아는 문장은 뭐죠? 빌드업에서도 이미 나왔죠? You are happy가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이거부터 이런 것부터 사람이 만들면 되죠. You are sad. 그죠? You are lucky. 뭐 등등등등 막 나오겠죠. 그죠? 충분히 만들어내는 문장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뭐처럼 보여 그러면 are 대신에 뭘 쓰면 돼? look 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는 것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look 플러스 형용사 수십 번 외우는 것보다는 아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look으로 바꾸면 뭐처럼 보여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죠. 선생님 많이 해보셨죠? 그죠? look 보이는 겁니다. 그죠? 예. look은 원래 보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you look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서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것을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했죠? 아이들이 알고 있는 주인공 동작, 대상의 문장들을 먼저 만들어 보고 거기서 변형만 시키는 녀석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대치 훈련을 해라 그래도 패턴 대치 훈련을 시키잖아요. 애들이 알아서 못합니다. 요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애들은 멍 때리고 지금 뭘 바꿔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까지 처음에는 손대 주셔야 되죠. 현재 진행형이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뒤에 책에서 나올 때는 간단하게 갈 수 있겠죠. 이미 했던 거니까. 그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현재 진행형 했으면 현재 진행형 의문문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냥 비동사 옮기면 되잖아요. 그냥 쉽잖아요. 이거는 원래 문법에서도. 그쵸? 근데 현재 진행형 문장을 이해를 못할 뿐이지, 뭐, 의문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돼요. 패턴 드릴 4.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의 부정문 not 어디 붙일 것이냐? 비동사 뒤에 붙여. 이러면 제일 간단하긴 한데, 간단하죠? 근데, 애들 보고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not 어디다 붙이면 될까? not. 그러면 애들끼리 나름대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의견을 이야기하겠죠? 예. 그러다가 한 놈에 맞춰요. 그러면 대단히 막 사탕도 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죠? 높이 평가해줍니다. 그래야 걔는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그거는. 얘 하나는 이제 건진 거예요. not을 이렇게 붙여야 될지. 그죠? 예. 그러면 되죠. 나머지 아이들도 좀 고무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not에 대한 개념은 그냥 아이들 단어로 익히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붙일까는 선생님이 던져주지 마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유도시키시고 어디 붙이면 될까? 물론 그 중에 다른 또 레벨 좀 해가지고 온라인에는 또 잘난 척 한다고 선생님 비동사 뒤에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옛날에 파닉스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파닉스 교육하는데 저는 치경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윈니 볼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윈니 한쪽에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 없으면 병원 가야 돼. 만져봐 이러거든요.
윈니 볼록인데 딱 손들더니 치경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저런 애도 있구나. 꼭 이제 그런 애들 여러 애가 섞여 있으니까. 자, 나 붙이는 연습들 하고 그 다음에 확장시키는 연습들 하죠. 패턴 드릴 5 가겠습니다. 이거 역시나 이것도 간단합니다. 주인공 동작 대상의 개념들을 쭉 하고 나서요. 주인공을 다양하게 붙여서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그냥 지겨우니까 이제는 몇 문장만 만들어봐도 애들 다 만들어요. 그림 보여주면서 돌아가면서 문장 만들어가지고 주인공 동작 대상으로. 그리고 나서 야, 이 주인공 자리를 빼버리고 뭐뭐 하자라는 말 아니면 렛츠 붙이면 돼. 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들이 입에 붙이기 위한 어떤 작업의 일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 쉽죠. 자, 비인칭 주어 나오네요. 패턴 드릴 6입니다.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라는 말 자체는 아이들이 굉장히 좀, 그 말 자체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용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인칭 주어. 저는 주인공이 너무 길기 때문에 it을 쓴다고 이야기해요. 맨날 날씨 물었는데, 날씨가 얘들아 영어가 뭐냐면 the weather이야. 발음도 힘들어. 그러니까 weather이라는 단어를 안 해. 이렇게 되면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The weather is hot. 근데 그냥 더운지 추운지 그냥 빨리 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the weather 하지 말고 그냥 it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it is hot. It is warm. 얼마나 간단해. It is warm. It is hot. It is cold.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그냥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여하튼 한 번의 과정을 거쳐주는 것이죠. 네, 무작정 가지 말고. 그 다음 패턴 드릴 7입니다. 이거 역시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정문부터 가는 게 아니고 주인공 동작 대상 문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don't 붙이는 연습을. 아직 doesn't를 붙이는 것은 나오지 않고 doesn't는 에디슨부터 나옵니다. 그죠? doesn't는 에디슨부터 나오고 don't가 여기서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최대는 그 기능에 와서서 앞에서 충분히 이미 선생님들과 함께 리딩 앤 레퍼티션을 하면서 it is winter, it is a cold winter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리듬감 있게. 오히려 선생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원어민의 어떤 리듬감보다도 훨씬 더 오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역동성을 훨씬 더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레츠 챈트를 진행하고요. 레츠 챈트가 둘째 주에 하나, 첫째 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아이들이 잘 따라할 수 있고 이거를 뭐 레츠 챈트를 학습 완성도를 높이자 이건 아니에요. 그죠? 하다 보면 그냥 이미 입에 붙어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음악을 깔고 하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리딩 앤 레퍼티션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선생님이 버벅대시면 안 되죠. 그죠? 오늘 저처럼 버벅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하면서 이제 어떤 때는 선생님이 이 반에도 쓰고 한 번 썼잖아요. 그러면 애들 책을 펼쳐놓고 애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 번호도 다 매겨놨고 막 다니면서 애들 교재 보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면 한 번 더 반복하면 돼. 그 문장을 한 번 더 반복하고 또 슬쩍 보고 또 그 다음 문장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눈빛을 놓치지 말고 그러다가 딴짓하고 있는 놈들이 있으면 저는 요즘에 못 때리잖아요. 애들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장고체 있죠. 장고체 막 이렇게 된 거 대암으로 된 거 오치기 딱 좋습니다. 칠판 치면 따닥따닥따닥 하고 리듬도 칠 때 리듬도 그거 갖고 따닥따닥따닥 치고요. 한 번씩은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칩니다. 딴짓하고 핸드폰 꺼내놓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딴짓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냥 선생님 혼자 혼자 놀이배가 뭐 이러고 있으면 애들은 그냥 막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어가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애들이 똑같은 문장이라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거기서 신나한단 말이죠. 그런 게 전제됐을 때 레츠 챈트나 이런 것도 쉽게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래가 언제 마치겠노?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저기 웜업 파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쓰는 부분들도 역시나 한번 말로 해보면 되는데 워크북이 아니라 티처스 가이드 26쪽 보이시죠? 26쪽, 27쪽 26쪽에는 웜업 파트가 나오고요. 웜업은 간단한 문형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목표 구문들과 연관된 문장들이고요. 패턴 드릴 1부터 차례대로 나오죠. 명령문 나오죠.
패턴 드릴 2 현재 진행형 나오죠. 이거 이미 본교재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죠. 그죠? 말로 다 해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패턴 드릴 2 확장하는 게 또 나옵니다. 밑에 보면 확장하는 거는 전치사를 통해서 확장하는 거죠. 그쵸? 전치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도해서 뉘앙스에서 충분히 학습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패턴 드릴 3 확인만 하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은 문구의 문문 간단하죠. 부정문도 마찬가지. 그리고 두 가지를 하고 나면 speak and write를 통해서 복습합니다. 맞죠? 앞에 거 그죠? 복습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두 번 하네요. 패턴 드릴 5, 6, 7 하고 speak and write를 가지고 또 복습하네요. 복습하고 새로운 어떤 의미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Do you brush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또 speak and write 2에서 또 공부를 또 하네요. listening comprehension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죠. 근데 이걸 단순히 문제풀이에만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일단 한번 좀 그냥 문제를 풀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번 문제를 풀기 전에 덮어놓고 문제를 한번 들려주고 난 뒤에 그냥 푸셔도 되고 상황에 맞추어서 하시면 돼요. 스토리 컴포지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로 활용하신다고요? 동시 통역. 그러니까 한국말을 보고요. 이런 방식은 TTS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도 좀 이게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미 했죠. 스피커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스피커에 보면 뭡니까? 소책자 나오죠. 소책자에 보면 앞에는 영어, 타겟 컨버세이션 부분에 그죠? 앞에 부분 영어,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한글로 해석판 나오잖아요. 그거는 포켓북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동시통역 연습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스피커에서도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토리북 낮은 단계에서는 완전 학습을 위해서 여기 있는 한글들을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시키시고 그리고 꼭 12명이니까 일일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아이들 보면 날짜를 꼭 적어라고 그러세요. 위에다 날짜 꼭 적고 연습한 날짜 그러면 연습한 날짜들이 빼곡히 쌓이겠죠. 그쵸? 예. 아이들의 글자체로 그래서 몇 번 반복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꼭 그런 걸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 메이킹은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뭐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하는 건데 일부 부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죠? 질문들을 이해 못하는 경우는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what을 몰라. 그러면 줄치고 what 이렇게 적으라고 하세요.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암송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스토리북 컴포지션 자체도 쓰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를 했으면 충분히 아이들이 선생님의 어떤 도움만 좀 주시면 할 수가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스토리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크리에이티브 스토리 뭐 책 한 권 끝냈는데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어떤 애들은요 크리에이티브함을 유도시키려면 선생님 한국말 단어 좀 써도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을 해주면서 그림을 그리라 그래요. 그냥. 예. 아예. 그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단어 가르쳐주면 되고요. 그쵸.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조그만하게 그림 그리라면 잘 그려요. 애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한글을 써버리면, 이게 학습 결과물로 갔을 때, 엄마들 입장에서 또 엄마들하고 상담하기가 참 힘들어. 근데 아이들의 크리에이티브함을 살려주려면요, 모르는 단어는 한글로 그냥 쓰게 하는 것도 사실은 더욱더 아이들의 어떤 틀에 매이지 않도록 크리에이티브한 방향으로 끌어주는 방식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글 단어를 쓰면 학습 결과물로 나갔을 때 엄마들하고 상담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엄마들은 그걸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표현해라. 애들 똥 그림 같은 거 정말 잘 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미가 가다가 똥 밟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주로 그런 거 정말 좋아하니까. 요즘 애들 안 좋아합니까? 옛날 애들은 좋아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전체 좀 힘드셨죠? 네, 저도 힘듭니다.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만들 때는 밤새워 가면서 그때는 티처스 가이드, 지금 현재 있는 스피크업과 모든 티처스 가이드는 사실 제 손을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남들도 저도 현장 경험과 그냥 탁상에서 쓴 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러나 또 현장과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은 가이드라고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참고서로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들만의 독특한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발휘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따라가 주시면 어떤 곳에서나 동일한 학습 결과를 낼 수 있다. 오늘 CLC 과정에서는 반드시, 다른 과정도 똑같습니다만 CLC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reading and repetition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shadow speaking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따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